자, 이제 동명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샜죠? 잘 쉬었죠, 그죠? 휴식이 주어졌다고 항상 생각하지 말고 방학이든 뭐든 여러분 자유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계속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반은 쉬고 반은 일했는데 왜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졌어요. 한 이틀 동안 못 일어났거든요. 뭐 오한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일을 하려면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충전도 필요하죠. 근데 항상 선생님 그런 얘기도 좀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교 빨리 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학교가 등교하라는 시간에 등교를 하고 그리고 쉬라는 시간에 쉬고 강의 들으라는 시간에 듣고 뭐든지 남의 정해준 시간대로만 하면 노예나 다름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주체적으로 좀 나는 미리 좀 일찍 가갖고 내가 하려는 계획을 좀 세우고 강의 들으라니까 듣고 쉬는 시간이라고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공부하는 게 잘 되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상당히 오래 보내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습관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교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내가 시간표 짜죠.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정해주고 뭐 하지 않으면 못하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나는 뭘 할 거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치? 어느 조직에 가도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거나 그러면 달성해야 될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정해지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나한테 어떤 맡겨진 임무 같은 거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능력 없다는 소리 듣죠.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왔네 오늘 또.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유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금씩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한꺼번에 2시간씩 막 이렇게 땡기시지 마시고요. 기상시간을 알겠죠? 10분, 20분, 30분씩 조금씩 땡기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학교 가면? 개 피곤해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가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씩 땡겨서 학교를 갔을 때 학교 생활을 하거나 하는데 내가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몸을 조금씩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가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학교 가가지고. 그치? 그래서 또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중간고사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몸을 조금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조금씩 만들어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 동명사입니다. 우리가 기본 개념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준동사라는 애들이 출연을 했어요. 어떤 애들? 요런 모양을 가진 애들이 출연을 했어. 그치? 얘네가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 아주 세뇌가 돼야 돼요. 그쵸? 이게 명사인지, 그지? 형용사인지, 그리고 부사인지, 이게 판별부터 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판별을 해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투부정사는 결론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되겠죠. 뭐가? 요 ing가 그리고 VED는 보니까 형용사구 구라고 안 써줬네요. 여기다가 부사구가 되겠죠. 옆에 괄호는 뭘 것이냐? 그러면 준동사를 쓰는데 왜 어떤 땐 투부정사 쓰고 어떤 땐 ing 쓰고 어떤 때는 VED 쓰냐? 뭐 때문에 그래? 얘는 능동일 때 쓰는 거다. 얘도 능동. 얘는 수동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투부정사랑 ing 둘 다 능동인데 얘네들은 왜 다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물어볼 일은 없죠. 왜 다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거나 이런 케이스를 제외를 하고는. 근데 약간 좀 더 미래의 케이스를 얘기를 할 때 투부정사라고 얘기했고 진행 중이나 아니면 했던 그런 것들을 ing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앞에 투부정사 다 배웠어요. 그죠? 명사부터 부사 구까지의 해석이랑 문법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 모든 케이스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는 ing, pp를 할 차례인데 ing 중에서도 이제 동명사 케이스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ing를 알아볼 건데 동명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동명사라고 하면 뭐냐면 ing가 명사로 쓰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일 거냐?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준동사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거고 얘는 모두 가능해 전치사에 목적어 자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넓은 뜻으로 뭐뭐 하는 것. 좀 더 뉘앙스를 살리면 과거에 했던 것도 하기 때문에 뭐뭐 한 것 또는 진행 중인 걸 표시할 때 뭐뭐 하는 중인 것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되고 좀 더 내가 뉘앙스를 살려서 하고 싶다 그럼 저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지. 여기 동사가 여기 있는데 그럼 얘가 주어인 걸 거야. 그죠? 그리고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주어 자리로 쓰인 케이스겠네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것에다가 주어니까 은 이렇게 붙이겠죠. 그리고 얘는 주어 타동사 여기에 목적어가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쓴 거겠죠. 그쵸?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그지? 고등학생 상대로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러면 대충 비벼서 해석해야 돼요. 맨날. 나중에 익숙해져 갖고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그게 잘 되면 또 괜찮지만 실력을 이제 착착 기초부터 잘 쌓기 위해서는 기초가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잘 보면 주어 나오고 자동사 나오고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보어로 쓰인 게 아닌가 그쵸?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주어는 ing 이거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여기 부분을 잘 봅시다. 명사가 있으니까 얘가 주어일 거고 타동사일 거고 그리고 목적어죠 얘가. 근데 이 준동사도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형식을 가진다고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 그지? 그리고 얘가 또 형식을 가진 게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ing의 정체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목적어죠. 뭐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는 나중에 필기상에 또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 목적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지나갈 수 없는 동사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힘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길어지냐 얘도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만의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고 뭐 얘만의 보어를 데리고 나오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주어를 이럴 때 우리가 본 주어 말고 이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의미상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냐는 거지. 배웠어요? 뭐였죠? 그렇죠. 소유격이랑 목적격입니다. 원래 소유격이 좀 더 맞아요. 목적격은 나중에 편의상 변하게 된 건데 이제 둘 다 여러분 이제 문법 문제 나올 때는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제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준동사가 만약에
본동사보다 앞서면 having pp. 그리고 진행 중인 걸 강조하려면 being ing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ing로 한 거고 이걸 ing 한 거예요. 여기에 요렇게 써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수동이 되면 being ing가 아니라 pp겠죠. 능동수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얘는 동사가 변형된 거기 때문에 동명사는 실제로 우리는 명사죠. 명사는 뭐가 수식합니까? 형용사가 수식을 하잖아요. 근데 준동사는 뭐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지만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명사화가 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동사를 동명사화 시키는 데는 이렇게 그냥 원형을 취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ing를 붙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ing화, 그죠? 동명사가 이렇게 변하는 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진행형이었어요, 동사가. BING라는 형태. 그래서 진행 중인 걸 나타내는 거. 얘는 시제를 갖게 되는 거고, 시제가 진행형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ING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거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시제를 바꾼 케이스고, 같은 시점을 강조할 때. 즉 진행 중을 강조할 때를 하는 거겠죠. 자, have pp는 시제, 원래 우리는 완료형일 때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얘는 have pp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화를 했을 때는 시제를 바꿔준 거고요, 얘는 이때 완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본동사보다 시제가 없을 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BPP는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원래는 PP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ng의 즉 동명사의 수동태를 이렇게 나타낸다. 요거는 좀 지울게요, 여러분. 뭐를? 요거 중복이 됐어요. 요건 지우고, have pp는 뭐냐면 시제랑 수동을 동시에 나타낸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have, 원래 been, pp 이렇게 써준 걸 여기에다 ing를 붙여준 거죠. 어렵지 않다고 그냥 ing만 붙여주면 된다고 원형을 한 다음에, 얘는 뭐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주고, 왜? 요거랑 합친 거니까, 요거랑 합친 거니까 앞선 시제고 플러스 수동태를 나타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앞에 했었던 것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쯤 됐을 때, 이 정도 강의 들었을 때 또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나타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예문을 봅시다. 예습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문장을 볼 때는요, 여러분 항상 중심은 동사로 보는 거예요. 동사가 제일 중요한 정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동사가 여기 본동사가 여기 딱 떡하니 나타나 있는데 앞에 doing이란 게 나왔는데 그럼 저 ing가 명사가 될지 형용사가 될지 부사가 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준동사 doing이 여기에서는 주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주어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를 주어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은 이것을 장소로부터 증오에, 혐오에, 그러니까 혐오로부터 이제 직역하자면 증오의 장소로부터 이건데, 그지? 그게 아니라 혐오로부터 이것을 하는 것은 타동사로 쓰인 겁니다. 아이고, 검은색으로 해야죠. 발전시킨다, 개발시킨다, 뭐를? 혐오를. 어떤 혐오냐면 스스로를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혐오를. 이거는 부사로 봐도 되고 형용사로 봐도 돼요. toward 같은 경우는 너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어하는 이 준동사 doing it은 doing은 뭐였냐? 명사였고 어느 자리에 들어간 거다?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앞으로 이제 마주치게 되면 그래도 꽤 당황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towards가 있고요, toward가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알겠죠? 영국식, 미국식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해석은 무엇을 향하여 또는 뭐뭐 쪽으로, 이런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쓰이냐? 전치사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제 알려준 김에 이 WARD 있죠? 저런 전미사가 붙은 단어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WARD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선은 얘는 전치사, 형용사, 부사도 됩니다. 얘를 만드는 전미사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여기에다 선생님이 써놨어요. 이게 word 붙은 거, 요런 거. 그쵸? forward면 앞쪽으로 해요. 가림? backward면 뭘까요? 그렇죠. 자, 나이? upward는 뭘까요? 그쵸? 자, 현재 afterward는 나중 쪽, 그 후 쪽으로 라고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전치사로 쓴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 있는 upward 있잖아요. 얘는 위쪽으로의 길. 그쵸? 그래서 비행기는 위쪽으로의 길을 택했다 해갖고 여기서는 형용사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새는요 날았어요. 어디? 남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치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모르면 또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겠죠. 그죠? 여기는 전면구를 만들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전치사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 문법 문제가 될 만한 건 얘밖에 없습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는데 왜? 얘가 전면구고 얘도 전면구잖아. 그치? 그리고 it이 그럼 주어 아닌가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건 왜 나왔냔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명사가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떤 문장에서 뭐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 done it. 그거 했었어.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거. 그런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문법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왜냐면 그거란 말이야. 근거를 갖고 풀지 않으면 뭐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란 말이지. 좋아. 왜냐면 통계적으로 자기가 많은 지문을 봤다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올 때는 어떤 상황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지 우리는 맞춰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푸셔야 되는 거겠죠. 그쵸? 자, 넘어갑니다. 자, 24번입니다. 원래 여러분 저렇게 문 뒤에 있잖아요. 등위 접속사를 안 쓰는데 요새는 허용을 해줍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but 앞문장과의 그냥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문장 내에서 접속사가 하나 더 쓰인 게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 허용이 안 됐어요. 저게 however로 썼어야 돼요. 무조건. but은 왜냐면 등위 접속사라서 문장을 연결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허용을 해줍니다. 어쨌든 오케이. 자,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 자, 돕는 것은요. 예습을 한 거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헬프 다음에 저렇게 원형이 나오면 선생님 오형식 때 많이 얘기했었죠? 목적어가 생략돼 있는 케이스라고요. 그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였던 거예요. 얘가. 그리고 돕는 것은요.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목적격 보어처럼. 그죠? 뭐를? 바늘을 앞쪽으로. 여기선 부사겠네요. 그죠? 바늘을 앞쪽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더 낫다. 뭐보다? 돕지 않는 것보다 전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죠. 바늘을 앞으로 움직이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전혀 안 도와주는 것보단 낫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될 만한 걸 찾고 있는데 특히나 또 준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게 helping도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not helping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자, 1번은 무슨 자리에 쓰인 거죠? 주어 자리에 쓰인 거고 그러니까 명사고 주어 자리에 쓰인 거잖아요. 자, 2번은 뭐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거든요. 지금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아직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지 마세요. 전치사로 허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필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걔는요. 여기에 뭐가 있어? 요것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요 then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비교급의 비교 구문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냐면 실제로 전치사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접속사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자, I am taller than she일까요? her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구문은. 나는요. 여기 비교급이 나왔죠. 비교급. 더 커요. 실제로는 뭐야? 그녀가 큰 것보다요. 여기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얘는 원급으로 써줘야 되죠. 이쪽은. 그래서 뭐라고 해야지 맞습니까? she가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then이 나왔으니까 응? 우리가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helping move the needle forward. 여기까지 주어였죠? 여기 선생님이 물결 표시로 처리를 했지만 여기가 주어고요. 이거는 더 나아. then이 나왔죠, 그죠?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이 좋은 것보다. 여기에서 뭐야? 공통된 이 부분을 생략을 해준 거죠. 그쵸? 그럼 실제로 이 not helping은 뭐였냐는 거죠. 주어였던 거예요. 요렇게.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주면 좀 더 좋냐?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또 미세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지. 뭐랑 뭐를 비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주어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뭐야? is good. 요게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뭘 비교한 not helping이랑 helping이랑 비교하는데 그게 어떤 걸 비교하는 거냐? 더 낫냐, 더 좋냐 이런 거, 그치? 그런 걸 비교하는 구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not helping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또 필기.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준동사의 부정은 어디서 한다고요?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helping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디서 합니까? 앞에서 합니다. 왜 이런 걸 선생님이 설명하십니까? 여기에 낚이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helping not. 요거는 그나마 안 낚이거든요. 요렇게 쓰면 안 되죠. 근데 가끔 요런 거에 낚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to not help 요러면 또 낚여요. 요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였다고 보면 됩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보자. 얘는 명사였고 똑같이 주어였다. 생략된 구문에서 주어 있는 부분을 저렇게 한 거다. 자, 얘는 생각보다 조금 볼 게 많아요. 한 사람에 하나씩 대답해 봅시다. 그 이상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하는 사람이 뭐 솔직히 딱 보이는 거 먼저 씹겠죠. 난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올 것 같다. 먼저 하는 사람이 사실 편하죠. 뭐예요? 그렇죠. 그래요. 이거부터 찝어야 돼요. 이 무브가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뭘로 쓰면 안 됩니까? 무빙이 되면 안 되죠. 아, 저거 낚아채겠다 낚아채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빙이 되면 안 돼. 그죠? to 무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무빙으로 슬쩍 고쳐놓거나, 그지? 한 다음에 틀렸냐 안 틀렸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저거 자체를 밑줄을 쳐놔도 원형이잖아. 왜 저게 원형이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목적어 없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가인이. 그렇죠. 네, 이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
every 다음엔 뭐다? 단수 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cases 이렇게 복수로 쓰면 안 된다. 또 두 개 더 있어요. 교재! 그거 여기 했으니까. 아, 그거 치사하게 알려준 거 하지 말고. 나의 힌트 하나 줄게. 네가 빨리 대답을 하든가, 그죠? 그럼 물어보죠. 잘했어. 이거를 지금 나이가 뭐라고 했냐면 얘를 얼로 쓰면 안 된대. 왜 안 되죠? 얘는 수일치를 누구랑 시키는 겁니까? 수일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수인데 복수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뭐랑 수일치를 시킨 거예요?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그쵸? 준동사의 수일치는 단수. 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누가 늦게 하래요? 뭐 있어요? 자, 선생님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효재는 벌점을 하나 주면 되고. almost가 있거든요. 얘는 품사가 부사죠. 거의 모든 경우에서, 그지? 근데 most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mostly도 틀립니다. most every case 안 되고 mostly every case 안 돼요. 그쵸? 근데 뭔가 나 안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애들이 틀리게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니까 집중하도록 합시다. 자, if가 나왔어요.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명사절, 부사절이 될 수 있지만 명사절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부사절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만약 네가요 굿, 좋다면요 무언가에 그래서 be good at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능숙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 정도는 모를까 싶긴 했지만 고등학생이라서. 그리고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걸 조심을 해야죠. 사실상 그럼 여기에 you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 만약 네가 뭔가에 능숙하고 잘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수동태로 보상을 받는다면, 자,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요 원할지도 모릅니다. 유지하는 것을요. 그리고 얘도 형식을 가지겠죠. 하는 것을요. 그리고 얘도 형식을 가지죠. 이것을 even if 하면은 심지어 비록 네가 멈출지라도 즐기는 것을, 이것을. 요렇게 목적어가 준동사라서 걔가 형식을 가진 거. 근데 그 목적어가 또 형식을 가진 거. 이런 식으로 길어진다는 거지, 영어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ing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도 봐야 돼? 여기 있는 투부정사도 봐야 돼. 그리고 ing는 여기 1, 2, 3
something은 ing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 준동사들의 정체를 다 알아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얘는 뭘까요? 요 doing은 어디에 쓰인 걸까요? 품사는 뭐고? 품사 뭐예요? 명사고 어느 자리에 쓰인 겁니까?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에 쓰인 거고 뒤에 있는 이 to keep을 봅시다. 얘도 준동사니까요. 이 to 부정사는 어디에 품사가 뭘까요? 명사죠. want라는 타동사 뒤에 쓰였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겁니다.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 두 번째 ing. 이 doing은 어떻게 된 겁니까? 품사가 뭐죠? 얘도 명사고 근데 어느 자리에 쓰인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보이도록 확대를 해서 준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자, 요 마지막 요거는요. 네, 명사고 이번엔 뭘로 쓰인 겁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등위 접속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략돼 있는 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되는 걸 생략을 하고 공통되지 않는 거는 생략을 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좀 더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공통된 R까지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동으로 했지만 우린 지금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수동태의 정체를 살펴보자면 자동사, 보어 이렇게 봐도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PP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애냐면 수동태, 즉 이렇게 생긴 애를 얘기를 하는 거지. 비동사 플러스 PP. 근데 비동사는 우리가 알기로 자동사에 속하는 애고 PP는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형 중에서 그지? 과거 분사라고 하는 애인데 유일하게 품사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애라고. 그래서 이걸 어떤 이제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첫 번째, 우리가 맨날 보던 전체를 동사로 보기.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걸 수동태로 본다는 의미겠죠. 아니면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 형식으로 보기. 롤을 너무 안 이쁘게 썼네. 이뻐지질 않네.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러분 여기에 타동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쓸 때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타동사가 똑같이 있는데요. 목적어를 ing로 쓸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나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긴 한데 문제로 낼 때도 있어요. 이게 알려줬기 때문에. 아시겠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가 타동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타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 투부정사 쓰고 언제 ing 쓰냐는 요 타동사 있죠. 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줄여는 이제 뉘앙스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decide. 결심을 하죠. 결심했어요. 과거에 했던 걸 결심할까요? 앞으로 미래에 뭘 하겠다 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다는 아닐 거야. 근데 앞으로도 나오면 왜 그게 그런 건가 생각해 볼 만하는 거지. 근데 저게 문제를 안 냈으면 좋겠거든요. ing냐 투정사냐. 그리고 거의 안 내십니다, 사실은. 근데 낼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decide랑 이제 똑같은 이제 게 뭐냐면 determine 이런 것도 이것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resolve 해결하다도 마찬가지고 조금 풀어서 썼을 때 make up one's mind 이것도 마음을 먹다기 때문에 결국 아니면 뭐 want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본 것처럼. 근데 우선은 want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ing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걸 목적을 이걸 써야 되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을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뭐뭐 할 것을 결심하다 뭐 해결하다 뭐 마음을 먹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미 했던 거 아니면 진행 중인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keep이라고 하면 유지하다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떤 상태가? finish면 뭐예요? 이미 시작을 했고 이제 끝나는 시점 아니에요. 시작이 됐었어야 돼요 진행이. 그리고 consider practice avoid give up도 마찬가지죠. 포기하려면 뭐 시작이 됐었어야지. enjoy 요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겠죠? KFC 페이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뭐지? 써주는데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니네가 이용할지 안 할지는 너네 마음이지만 약간 이왕 외우기 쉽게 공부하게 하는 거 어떻게 좀 순서도 좀 정해요. 솔직히 고민해요. 이거 고민. 여기 강의 짜는데 왜 오래 걸립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까? 여러 가지 에너그램 만들어보고 하느라. 네,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답하셔야 돼요. KFC 페이지. 여러분 KFC 몰라요? 효재 몰라요? 왜 거짓말해요? 이 할아버지 몰라요? 켄터키 프라이드 턱 할아버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 DM을 한번 보내보세요. 아시겠죠? deny 마인드까지 미안합니다. 아니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KFC 페이지에 DM을 한번 보내보시라고요. 치킨 하나라도 줄 줄 알아요.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웃으면 생각이 나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을. 근데 얘는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 그러니까 했던 것을 하는 것을 했던 것을 뭐 유지하다 뭐 끝내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둘 다 쓰는 게 있어요. 꽤 많습니다.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쵸?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고 싫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줄여서 얘기하려다가 그 좋고 싫고 이게 발음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좋고 싫고 시작하는 거. like, love, prefer까지는 뭐겠어?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 hate, 싫어하는 거. dislike, 너 싫어하는 거. 그리고 시작하는 거. start,
begin. 선생님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like ing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즐기는 거고 like to ing는 그렇게 하고 싶다가 되는 거죠. 미래. 그쵸? 그러면 뭐 love나 prefer도 마찬가지고. 그지? 너 지금 재밌니? 이거 하고 있는 거 재밌어? 할 때는 like ing가 될 거고. 그지? 야 우리 여기 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할 때 그치? 미래에 이렇게 하고 싶다 할 때 to를 쓰는 거고.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고 있는 거 싫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지? 앞으로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거나. 그지? 스타트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아니면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걸 스타트한다.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고. 자,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취하는 목적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하게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왜냐면 학교 영어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어를 쭉 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뉘앙스를 알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regret. 이거 진짜 맨날 그렇게 배우거든요. 뜻이 달라진다. 우선 regret ing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 했던 것을 후회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기본인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투부정사면 뭘까요? 뭐뭐 할 것을 후회하다잖아요. 그치? 뭐뭐 할 것을 후회하다인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뭘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라는 거는 그 후회 어린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저 리그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거야. 자주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자 효재야 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밥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는데? 좋은 데를 가야 돼요? 그 좋은 데의 기준이 뭔데요? 어? 넌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겠어요. 알겠죠? 나이야 뭘 먹어야 돼요? 응? 바나나요? 아 마라탕이요? 마라탕 남자친구랑 가면 마라탕 왜 마라탕이에요? 맛있어서요? 오케이. 카린 뭐 먹어야 돼요? 아 쟤는요 너무 찌들었어요. 이미 답을 상대가 먹고 싶어 그쵸 답을 예상한 거예요. 근데 나이 답이 약간 좀 더 맞는 거예요 보통은. 왜? 나이가 뭘 얘기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했거든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예요 원래. 맞죠? 에버랜드 갔어요. 남자들끼리 에버랜드 갔어요. 뭐예요? 안 먹죠. 그러니까 뭘 해요? 우리 선생님이랑 뭐 우리 남자애들만 다 같이 에버랜드를 갔어. 우리 뭐 할 것 같아? 뛰죠. 어디로 뛰어? TX. 근데 그치 디익스프레스를 타러 뛰어야 돼. 우리는 왜 가는 거야? 재밌어요. 우리는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거야. 거기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 여자친구랑 가요. 우린 뭘 할까요? 사진 기사를 해야 돼. 자 하기로 돼 있어요 미래에. 근데 이미 싫은 거죠. 미래에 할 걸 이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할 걸 후회하는 거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너 여자친구랑 에버랜드 갈 거야? 아 사진 찍겠네. 야 사진 찍게 되어서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미리 후회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탑이 있죠 대표적으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 쓸 수 있고요. ing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ing 진행을 하는 거를 멈추는 거니까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얘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미래잖아요. 그 행동을 하려고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행동을 미래의 행동을 하려고 멈추는 거예요. 지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래서 얘는 일형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외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형식, 삼형식 둘 다 뭐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석만 그렇게 잘하신다면 얘는 삼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혹시나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선생님은 이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그죠? 이래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고 앞으로 잘 그렇게 공부 적용해보면 재밌을 거다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학교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주시거나 뭘 해주셔? 언급을 해주시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선생님이 말한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 그때 나왔던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쵸? 해당되는 거 외워두시고 시험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언어는 언어답게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나중에는 그냥 원어민처럼 영어를 줄줄이 여러분들 읽고 뉘앙스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법적인 부분을 좀 알아보면서 그쵸? 그것도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제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학교에서 지문이 나오거나 하면 그래도 뭘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문법 문제로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인지 상황과 목적에 맞게끔 뭐 수단을 잘 취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준동사 파트가 특히나 항상 뭐야? 동사냐 이 자리가 준동사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아니면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문장을 볼 때마다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예습도 하시고 정확한 뭐 해석법이랑 문법적인 부분들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